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차와 장갑차로 대표되는 대규모 지상군만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공군 전투기 전력까지 이동 배치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돈바스 최대 기갑전이 일어나기 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이전에만 해도 1122개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기갑 전투에서 러시아의 수많은 공군 전투기들이 혹시나 이제라도 대규모 폭격을 퍼붓는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더 압도적인 지상군을 갖췄다 해도 순식간에 크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투기를 대규모 배치시킨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보면 오히려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바짝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으로부터 330km 떨어져 있는 본토의 리페츠크주 소재 리페츠크 제2비행장에 확인된 것만 해도 약 40대가 넘는 전투기들을 대거 배치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전쟁 기간 동안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0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아직도 972대나 되는 엄청난 수의 항공기들이 남아있는데 대체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들 중에서도 전투 불능이 될 전투기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와 앞으로 러시아는 공군력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왜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4월 11일 촬영된 리페츠크 제2비행장의 위성사진에 엄청난 수의 러시아 전투기들이 식별되었다고 여러 오신트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수-27 전투기 6대, 수-30 전투기 혹은 수-34 전폭기 14대, 수-24 공격기 10대, 일류신 76 수송기 4대와 각종 지원기 등 40여 대가 넘었는데요. 이 러시아 전투기들은 최근 돈바스 대기갑 전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에 계속해서 집중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들이며 대부분 러시아의 동부 군관구와 서부 군관구에서 이동해 이 먼 곳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우려되는 소식이 있는데 러시아가 대륙간 폭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마저 활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군의 엄청난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ARCM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많은 전투기들이 배치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330km 지점에 위치한 비행장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더 가까운 쿠르스크나 벨고로드, 보로네쇼 등에 이 전투기들을 배치할 경우 더 많은 전투기들이 더 많은 폭장량을 갖추고 더 멀리 날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이나 앞으로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전차 전력들 혹은 방공 장비 등을 타격할 수 있을 텐데요. 330km나 떨어진 이 리페츠크 제2비행장에서 러시아 전폭기와 공격기들이 날아오를 경우 거리가 먼 만큼 폭장량을 적게 갖추고 여러 번 출격해야 하는 데다 깊숙이 침투해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러시아 항공기들의 출격 횟수마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항공기들의 출격 횟수는 24시간 동안 300소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4월 중순을 기준으로 현재 러시아 공군의 24시간당 소티는 불과 150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현재 러시아 공군 전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전투기, 전폭기 공격기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으로부터 330km나 떨어진 리페츠크 제2비행장에 전진 배치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술탄도 미사일인 토치카-U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사정거리 100km 정도를 가진 우크라이나의 토치카-U 전술탄도 미사일은 최근 러시아 접경 지역의 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접경 지역 가까이 있는 비행장에 자국 공군의 전투기들을 대거 배치했다가는 똑같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엄청난 수의 최신의 전투기들을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330km 떨어진 리페츠크 제2비행장은 우크라이나군의 토치카-U 전술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바뀌며 이곳에서 출격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폭격할 경우 폭장량을 희생해야 하기는 하지만 전투기들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도 러시아 공군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태가 얼마 전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폭기인 수-34가 나온 지 60년이 넘은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인 S-125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10일 우크라이나의 남부 전선에서 드네프르 강을 뒤에 두고 갇힌 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받고 있는 헤르손의 러시아군을 도와주기 위해 러시아는 수-34 전폭기를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최강의 4.5세대 전폭기 수-34는 날아오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전자전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음에도 노후된 S-125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수-34 전폭기는 수-27 플랭커를 기본으로 한 스펙상 최강의 파생형 전폭기입니다. 수-27 전투기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전폭기 특성상 무게가 무거워지고 덩치가 커졌어도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인승 전폭기인데 서방제 전투기들과 달리 조종석이 앞뒤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좌우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기수 부분이 넓어져 오리 주둥이 같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개 양쪽 끝에는 SAP-518이라는 자체 방어용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적의 미사를 제밍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SAP-518은 EA-18G 크라울러가 가진 AN/ALQ-99 포드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AP-518은 적이 날리는 미사일에 전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그 미사일이 가진 레이더에게 맞는 방해 전파를 발산해 미사일을 비껴나가게 하는 최신 전자전 장비입니다. 카테고리 스펙 상으로만 보면 60년 전에 나온 구형 S-125 미사일이 소위 34를 격추시켰다니 계란으로 바위를 맞춰 박살내버렸다는 셈인데요. 이 지대공 미사일은 1961년 소련의 파켈 기계설계국이 개발하여 배치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18km 요격 고도에서 사정거리가 최대 35km에 이르는 이 지대공 미사일은 지령 유도 방식을 갖춘 구식 미사일인데요. 요즘의 미사일들은 탄두에 레이더를 장착해 목표물과 가까워지면 스스로 레이더를 켜고 직접 적을 쫓아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 적외선 감지 장치 등으로 적의 외형을 구별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실히 판별한 다음 공격하는 것들도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무서운 녀석들이 즐비한데요. 그러나 S-125는 60년 전에 나온 미사일답게 지상통제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에 소위 34가 격추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사실 이는 러시아 전폭기들이 형편없다기보다는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소위 34 전폭기는 주로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어려운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정밀 유도 무기에 재고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호이 34나 수호이 25는 유도 성능이 전혀 없는 무유도 폭탄이나 장착한 채 그나마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저공 비행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마구 쏘아대는 스팅어 같은 물건에 격추되는 대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데요. 정밀 유도 무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신의 4.5세대 전폭기를 2차 대전 시기에나 쓰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소위 34와 소위 25는 러시아 항공기 중에서도 특히 손실이 잦은 기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폭기들이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데요. 굳이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더라도 러시아 항공기들 중에서는 많은 것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의 엔진이 가진 내구도는 워낙 극악이라서 채 500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용 불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4000시간은 써야 교체하는 미국제 전투기 엔진과 달리 금방 수명이 다해버리는 문제점은 러시아 전투기들과 중국제 전투기들의 극복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러시아 전투기들은 수없이 운용되며 가뜩이나 짧은 엔진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하루 300소티를 뛰던 러시아 항공기들이 단 며칠 사이에 하루 150소티도 뛰지 못하게 된 것을 보면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의 최종 승자를 결정지을 대규모 기갑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아있는 러시아의 항공기들도 앞으로 더 많이 출격해야 할 텐데요. 그마저도 우크라이나군의 전술탄도 미사일이 무서워 더 멀리에서 더 가벼운 무장을 장착하고 더 자주 출격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는 가뜩이나 짧은 엔진 수명을 가진 러시아 항공기들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차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멈춰버린 데는 최신의 전차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장치에 반도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물며 전투기에는 반도체 장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더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전쟁으로 러시아에 사용 가능한 전투기 전력이 600대에서 700대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 전력을 한동안 다시 되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군사 강국으로 불릴 수 없는 수준인데, 조금이라도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전쟁을 그만둬 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